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맥스와 함께하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낱낱이 파헤치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살펴볼 경제 이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실적 시리즈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떤 업계가 어떤 회사가 웃고 또 울었을지 오늘도 궁금해지는데요. 2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실적 시즌 챙기느라고. 맞습니다. 지난번에 또 이 시간에 정유업계와 횡재세 도입, 이 맞아요. 얘기 재밌게 잘 들었는데 네. 오늘 소개할 주제는 어떤 실적 시리즈입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실적 시리즈 2탄은 네. 바로 이 전화위복, 이 전화위복.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전화위복입니다. 이제 우리 2분기에 우리 생활에 아주 큰 변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제 해제됐다는 건데요. 네. 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한창일 때 다들 이제 힘들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대면 서비스가 주력인 업종들은 유독 더 많이 고생을 했을 그랬죠.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생한 만큼 지금은 더 큰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울다가 이제는 더 크게 웃는다 이렇게 들리는데 전화 위복이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도 좀 고생을 하다가 그 고생이 끝나면은 작은 행복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뭔가 맞습니다. 기업도 실적 면에서 그런 걸 지금 겪고 있는 건지 실적이 잘 나오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코로나 기저효과 때문에 음. 아주 실적만 발표했다고 하면 아주 분기 최대, 뭐 역대 최대 이런 타이틀들이 이제 따라붙고 있는데요. 네, 네. 맞아요. 두 분 혹시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아직 못 다녀오셨어요? 갔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아직 휴가. 다녀오셨어요? 왜 마음 아프게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저도 아직 휴가는 못 갔는데. 여기 세 명은 다 못 갔네요. 네. 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제 해외로 또 휴가들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공항 가보면 진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여행객들이 이제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제 출국 그 수속을 밟는 줄이 아무리 길어도 줄어들지를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뭐 가장 먼저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죠. 이제 격리도 없애고 네. 비자도 안 받는 이제 네. 그런 무격리 무비자 여행을 이제 한 3, 4월 정도부터 좀 빨리 도입을 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뭐 하나 둘씩 입국 제한을 풀고 그렇죠. 이제 국경을 오픈하면서 여행객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렇죠.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가 되고 네. 그렇죠. 하늘길이 열리니까 여행객들도 이제 그동안에 잠재돼 있던 억눌려 있던 여행 수요까지 이제 폭발을 하면서 네. 뭔가 여행객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여행업계 얘기입니까? 항공사 얘기입니까? 얽혀 있는 업계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네. 항공사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보복 수요, 이제 펜트업 수요라고 하는데 네. 이 펜트업 수요가 이제 코로나 동안에 이제 참고 있었던 그 해외 여행으로 이제 몰리면서 그 항공사들이 아주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펜트업 효과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네. 이 보복 소비 이것이 보복 소비인 만큼 기존보다도 훨씬 많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실적 당연히 좀 많이 좋아졌겠는데요? 네, 이 수치로도 확인을 해보면 이제 대한항공이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으로 7천억 원을 넘게 벌었는데 네. 이게 작년보다 한 4배 가까이 불어난 수치고요. 네. 1년 전보다 4배요. 보상이라고 할 만한데 1년 전이 워낙 안 좋아서 이게 그렇게 그렇죠. 보이는 건지 그렇죠. 이거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인천공항이 이게 공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좀 한산했죠. 많이 썰렁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이제 여행객들로 아주 북적북적한데요. 이렇게 공항을 찾는 사람들만 봐도 이제 확실히 좀 예전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네. 실제로도 여객 부문이 네. 이제 그 항공사 실적을 주로 이끌면서 이제 그 숫자로도 확인이 됐고요. 네. 또 이제 상반기 전체로 또 넓혀보면 네. 대한항공이 이제 한 1조 5천억 정도 흑자를 봤는데 예. 네, 이게 작년하고 비교하면 5배 정도를 더 벌어들인 겁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2분기에 본격화 됐는데 상반기 전체가 좋다는 거는 1분기에도 좀 뭔가 이 실적을 뒷받칠 만한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거리두기 해제 전에는 어디서 이익을 본 겁니까? 네, 이 거리두기 전에는 대한항공이 주목한 게 이제 화물이었습니다. 화물. 네, 이 올해 초에 이제 우크라 사태가 터지고 나서 네네. 세계적으로 좀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대한항공이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손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화물 수요는 넘치다 보니까 그렇죠. 아예 비행기 의자를 다 뜯어내고 여행기를 화물 운송에만 그렇죠. 사용한 적이 네네.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이제 화물로 좀 짭짤하게 이제 재미를 보면서 네.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거리두기 제한 전인데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우크라 사태가 좀 길어지고 이제 중국까지 국경을 봉쇄하면서 네. 이제 아직도 글로벌 물류 대란이 지속하고 있죠. 네. 네, 그렇게 화물에서 매출이 이제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예, 이게 화물 매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화물 쪽이 좋고 이제는 뭐 여객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더 좋고 네. 이렇게 해서 실적이 좋아졌다 그런 네. 얘기인데 대한항공뿐 아니고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실적이 좋아졌겠죠? 네, 이제 아시아나도 이제 대한항공처럼 그 항공과 화물과 여객이 둘 다 네. 이제 실적을 쌍끌이 했는데요. 네네.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으로만 이제 2천억 원 넘는 돈을 벌어가면서 네, 수익을 이제 작년보다 2배 넘게 가져갔고요. 네네. 이제 상반기 전체로 봐도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아시아나가 작년 상반기에 그 300억 정도의 적자를 냈는데 네. 올해는 이제 2,800억의 흑자를 냈고요. 네. 그렇군요. 대형항공사계 쌍두마차,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둘 다 실적이 좋았고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중저가 항공사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LCC 쪽은 실적이 어떤가요? 네. 이 LCC의 경우에는 네, 아쉽게도 아직 적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아직은. 네. 그런데 작년보다 적자 폭은 그래도 대폭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좀 그래요.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데 네. 업체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제 먼저 업체별 LCC 중에서 이제 적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이 이제 진에어입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2분기 매출이 이제 2배로 뛰고 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 이용객이 14배가 늘었는데 네. 오. 이제 이 덕분에 이제 영업 손실 폭을 작년보다 이제 300억 넘게 줄였습니다. 네. 또 이제 6월 말 또 이제 에어부산하고 이제 제주항공 그리고 네. 티웨이가 뭐 적게는 한 대략 한 50억 원에서 음. 많게는 한 300억 원 가까이 또 적자 폭을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 규모가 좀 많이 줄었다는 건 긍정적인데 LCC 쪽. 근데 아직은 뭐 대형 두 항공사만큼 흑자를 내거나 흑자로 완전히 돌아서거나 뭐 그렇진 않거든요. 특별한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은 적자를 보이는? 네, 이 LCC의 주력 노선이 중국이나 일본 쪽인데 그쪽 여행이 좀 상대적으로 느리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이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된 거는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네. 같은 대형 항공사 실적에는 도움이 됐는데요. 네. LCC가 특별하게 혜택을 본 건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도 뭐 이제 코로나 동안에 이제 LCC들이 매 분기마다 계속해서 이제 수백억씩 적자를 봤는데 뭐 네. 이걸 생각하면 그래도 실적이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합니다. 이제 해외 여행객의 어떤 규제들이 점점 더 풀리고 네. 그다음에 뭐 특히 입국종 코로나 검사 그렇죠. 이것도 2단계도 해제가 좀 되고 좀 완화되고 하면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더 빨리 되고 하면 하반기엔 좀 실적이 더 좋을 수 있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이 입출국 규제가 점점 완화되고 네. 이용객이 이제 늘어나면 실적도 더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연합인포맥스가 이제 집계한 실적 전망치를 보면요. 네. 이제 올해 3분기에 대한항공이 한 6천억 원,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가 한 9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이제 올릴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네. 이제 작년 실적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대한항공은 비슷한 수준이고 이제 아시아나는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대체로 실적은 좋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컨센서스를 봐도 좀 우세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여행객이 얼마나 몰리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뭐 다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항공에 뭐 하나 예를 들면 기름값도 상당히 유가. 그렇죠. 유가도 민감하죠. 상당히 민감하게 연동이 네. 돼 있고 뭐 최근에 경제 위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뭐 관련돼서 좀 리스크가 될 만한 요소는 없을까요? 네, 지금 주신 대로 그 최근에 이제 부쩍 그 올라간 네. 환율이 좀 문제인데요. 일단 환율이. 네. 네. 항공사에는 이제 외화 평가 손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외화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행기 임대료 같이 그 달러로 된 부채를 그렇죠. 이제 원화로 이제 환산한 네. 건데요. 이제 환율이 오르면 달러의 가치가 오르니까 이제 외화 평가의 손익이 나빠집니다. 갚아야 돈이 많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항공사들의 이제 외화 환산 손익이 네. 손실로 전환이 됐는데요. 음.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대한항공의 이제 외화 환산 손실이 5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네. 네, 아시아나는 한 4천억 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아시아나는 2분기 수익이 좋았는데도 네. 이제 단기 순손익이 적자로 돌아섰고요. 음. 또 환율이 올라가면 이 항공사만 힘든 게 아니고 여행객들도 이제 환전을 해서 그렇죠. 가야 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환율 때문에 해외 여행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 커지고 네. 그러다가 여행 심리 이제 전체를 이제 위축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슈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높아서 말씀하신 대로 높기 때문에 이게 부담감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합병이 굉장히 좀 난항이 될 수 있다.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 환율 때문에 그 이제 두 회사가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인수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네. 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제 합병하기 이제 위해서 미국하고 EU를 포함해서 한 6개 국가로부터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이제 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아시아나가 이제 지금 부채 비율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나빠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에만 이제 차입금이 8조 원을 넘어갔고요. 네. 네, 부채 비율이 무려 이제 6,500%를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차입금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네. 이제 대한항공 차입금이 12조 원인데 네. 네, 이걸 합치면 이제 총 차입금이 20조 원이 넘습니다. 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환율까지 오르게 되면 차입금이 더 불어나고 네. 네, 부채 비율은 또 더 크게 커지고 그렇겠죠. 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결합 심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당장 뭐 결과가 좀 빨리 나온다고 해도 네. 뭐 이렇게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면 이제 합병을 하더라도 뭐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요. 네, 이런 그렇죠.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부채도 이게 환율까지 오르게 되면 네. 차입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자, 또 다른 변수라고 이게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울었다가 또 그게 어느 정도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웃는다라고 초반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규제 거리두기가 좀 완화된 거지 코로나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연일 신규 확진자가 그래도 10만 이상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다시 복병으로 좀 떠올랐습니다. 네. 이제 항공업계 종사자 말을 들어보면 이제 확실히 전보다 좀 이용객들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생각보다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객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하게 이제 회복할 때까지는 조금 네.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항공사들이 지금 신규 취항을 적극적으로 늘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티켓 가격이 비싸지고, 네. 네, 그러니까 수요까지 더 적어지고, 네,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이제 항공사 임원 얘기를 또 한번 들어봤는데, 이 동남아 노선이 지금 인기와는 조금 다르게, 네. 이제 한 부킹이 절반 정도만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그 동남아는 좀 여행이 자유롭기는 한데, 네네. 이제 방문을 했다가 혹시 이제 코로나에 다시 감염될 리스크가 좀 크고요. 음. 네, 또 이제 대부분 항공사들 이제 주력 노선이 중국하고 일본인데 그렇죠. 여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은 셧다운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가깝긴 해도 봉쇄가 계속 맞아요. 되고 있고 그 가기가 좀 꺼려지는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일본도 사실은 굉장히 가기가 여행이 실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려오거든요. 일본은 근데 지금은 중국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네, 뭐 일본 여행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본 노선 같은 경우에는 단체 여행만 가능하고 또 이제 비자까지도 발급받아야 돼서 좀 여행하기 불편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무비자 자유 여행이 이제 가능해질 것이라는 뭐 네.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하반기에 좀 일본 노선이 정상화되고 하면 확실히 이제 LCC 실적에는 좀 반전의 기회가 그렇죠. 찾아올 것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 노선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계속되고 해서 이제 올해 안에는 아마 여행이 재개될지 불투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됩니다. 맞아요. 네.